하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면은 이제 1번 방송요일, 방송일에 대한 요일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지금 추주하고 weekday 함수를 쓰래요. weekday 함수가 그 어떤 특정한 숫자를 내보내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요일을 구하는 함수라 그랬어요. 그런데 얘를 거기서 인수 쓰는 안에다 일을 써줬을 때는 뭐 추주 함수나 아니면 if문으로 했을 때 걔를 일을부터 써야 되고 만약에 숫자 인수를 여기 weekday 함수에서 일을 쓰면 월부터 써주자고 말씀드렸어요. 월요일부터. 자, 그래서 저는 헷갈리지 않게 그냥 weekday가 나오면 인수를 그냥 일을 쓰고 추주가 나오든 if가 나오든 무조건 그냥 월요일부터 이렇게 쓰자고 처음에 선생님들과 말씀을 그렇게 드렸어요. 물론 얘를 위크데이에서 인수 쓰는 날을 일을 쓰든 일을 쓰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냥 헷갈리니까 하나로만 정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위크데이는 어떤 특정한 날짜에 대해서 내가 숫자로 내보낼 수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고 어떤 특정한 수를 내보내요. 위크데이가. 근데 그 숫자가 말하자면 요일을 구할 수 있는 숫자라는 얘기죠. 위크데이가.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먼저 일단 해보겠습니다. 방송 요일에다 i의 5번지에다 셀 포인트를 넣고 equal 하고 위크데이를 쓰겠습니다. 자, w e k d a y 더블 클릭 그리고 fx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시리얼 넘버라고 나와요. 자, 어떤 그 날짜를 선택을 해서 그 날짜에 대해서 값을 내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날짜를 선택하겠느냐 이거죠. 시리얼 넘버. 우리 방송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리턴 타입을 1번이나 2번 둘 중에 하나를 쓸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1번부터 썼을 때는 얘를 이게 숫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2를 썼어요. 선생님. 2를 썼다면은 얘가 숫자가 5가 나왔는데 5를 어떻게 세워줘야 되느냐면 세워줄 때 다른 이제 함수를 써서 if나 추주를 썼을 때 얘가 요일을 구할 수 있는 숫자라는 거예요. 내보내준 게요. 그러면 얘를 2를 쓰면은 추주 함수나 if 함수에서 예를 들어서 추주 함수 같은 경우에서 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물론 리핏 함수를 쓸 수도 있겠네요. 자, 얘를 일요일부터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얘를 숫자를 우리가 2를 써줬어요. 2를 여기 그러니까 리턴 타입을 얘기하는 겁니다. 2를 써주면 추주에서는 월부터 써줘야 되는 거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근데 우리는 보통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위크데이는 무조건 숫자 2를 쓰자. 그냥 선생님들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2를 쓰자는 거죠. 그랬더니 보세요. 여기 4로 값이 변한 걸 볼 수 있어요. 1일 때는 얘가 5였죠. 그런데 얘를 2를 쓰면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5일 때 일요일부터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워볼게요. 그러면 자 일요일, 일, 월, 화, 수, 목이 나오겠죠. 지금 이 날짜는 찾아보면 목요일이라는 얘기예요. 2021년 4월 1일이에요. 그런데 숫자 1을 쓰면 4번째래요. 4번째니까 월요일부터 쓰는 거죠. 여기 2를 썼으니까 월, 화, 수, 목 동일하죠. 동일한 값을 내보내주는 거죠. 결국은. 근데 여기에 이제 리턴 타입을 1을 쓰느냐 2를 쓰느냐는 사용자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그냥 우리는 약속을 그냥 위크데이가 나오면 무조건 리턴 타입은 2를 쓰고 월요일부터 쓰자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어떤 4를 내보내줬어요. 근데 이 4는 자, 요일을 구할 수가 있대요. 단지 월부터 써줬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추주라는 것은 그냥 얘가 1번 하면 첫 번째 입력한 문자열을 내보낸다든가 수식에 대한 어떤 결과치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3을 하면 세 번째 거를 몇 번째 거를 선택하는 거죠. 얘는 추주라는 것은요. 자, 그럼 앞에다 추주를 씁니다. CHOOSE. 그래서 오랜만에
이런 함수들이 나와서 선생님들께서 배운 것 같기는 한데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예요. 자, 더블 클릭하고 추주에다 놓고 자, fx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구한 값이 여기 4가 나왔어요. 그대로 위크데이가. 그럼 밸류는 여기서부터 써줄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결과값은 월 이렇게 나오래요. 그러면 여기다 월 이렇게 써야 되겠죠? 월. 만약에 결과값이 월요일 이런 식으로 얘가 나왔어요. 그럼 반드시 여기다 월요일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탭을 누르셔서 하셔도 되고 마우스를 클릭하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자, 밸류 2에는 화. 저는 탭키를 누르면서 해볼게요. 자, 수, 목, 금, 토, 일까지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순서대로 자, 왜 위크데이에서 인수를 2를 리턴 타입을 2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월요일부터 썼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얘는 결과값이 목요일이래요. 자, 이렇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럼 얘를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자, 선생님들 이거 지우시고 다시 한번 위크데이와 추주 함수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에는 위크데이하고 추주가 나오면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풀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위크데이는 추주 함수랑 짝을 이뤄서 보통 씁니다. 자,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배송비. 판매 가격이 3,000 이상이면 무료. 그 외에는 5만으로. 선생님, 네. 제가 그 추수 함수가 그 목요일까지만 나와요. 추주가 금토일 안 나와요. 탭키를 누르시면 되죠. 여기서 네, 탭키 누르시면서 계속 쓰십니다. 자, 탭키 누르면 계속 나옵니다. 나오죠? 네. 안 나오는데요. 탭키를 누르시면 계속 쓸 수가 있습니다. 안 나오는데요. 안 나오세요? 제가 한번 네. 해볼게요. 자, 여기 추주가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여기 목요일까지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 탭키를 누르면 여기 또 쓸 수 있고 토요일 쓰고 자, 여기서 클릭하고 탭키를 눌러보세요. 여기 클릭하고 맨 마지막에다가 클릭을 하고 탭키를 누르면 자, 8번도 나오고 또 커서를 여기다 놓고 클릭하고 하면 9번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이렇게. 되시나요? 클릭하고 탭키. 추주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판매 가격이 3,000 이상이면 무료, 그 외에는 5만으로 표시하시오. 이거 너무 쉬운 문제죠? 이품분으로. 자, 판매 가격이 3만 이상이면 무료, 그 외에는 5만. 그대로 하려네요. 그럼 그대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equal, if. 자, 더블 클릭, fx. 자, 조건이 뭔지 봐야 되겠네요. 판매 가격이 3만 이상이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 판매 가격이 F의 5번째가 되겠네요. 그쵸? 얘가 3만 이상이냐 물어봤죠? 그러면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3만 하나 둘 셋 넷. 자, 3만 보다 크냐? 3만 이상이냐? 이렇게 쓰는 거죠. 자, 3번보다 커야 되니까 입을 이쪽을 향해서 벌렸어요. 그쵸? 그럼 지금 판매 가격이 3만 이상이냐? 그러면 무료. 여기 무료를 하래요. 그냥 무료 쓰면 되겠네요. 자, 무료.
무료. 자, 그렇지 않으면 뭐를 표시하라 그랬어요? 5만 원을 표시하래요. 5만 원. 자, 그렇지 않을 때는 5만 원. 5만 원. 뭐 다른 조건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죠. 얘만 표시하면 되겠네요. 자, 5만, 콤마도 있어야 되겠네요. 천 단위. 자, 그 천 단위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리고 확인하게 되면 얘가 자, 5만 이상이 아니니까 자, 5만이 아니라 3만 이상이 아니니까 3만 잠깐만 3만 이상이면 무료 판매 가격이 잠깐만요. 뭐 잘못 풀었어요 제가. 그죠 선생님? 뭐 잘못했나 봐요. 아니에요.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네. 다시 equal 뭐 잘못 썼나 봐요. equal 더블 클릭 fx 자 얘죠 판매 가격이 맞죠 선생님? 자 판매 가격이 얘가 크거나 같으냐 3만 3천이네요 3천 그쵸 선생님? 제가 잘못 봤어요. 그래서 그래요 3천 그러니까 3천 얘가 이렇게 있잖아요 3,525 1,000원 1,000원짜리 그냥 붙인 것 같아요 얘가 그죠? 그래서 저는 요걸 보고 그냥 3만으로 생각했는데 3천 이상이네요.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무료 여기다가 무료 죄송해요 무료 그 외에는 5만 자 여기다가 5, 000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무료라고 나와야지 맞죠? 그죠? 자, 무료 하고 태우기 핸들로 쉽다 그러면서 문제까지 잘못 봤어요. 그것도 운이라고 썼어요. 콤마를 안 하니까 밸류가 네. 나오는 거야. 그쵸? 당연히 그거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요, 선생님. 아. 거기는. 자, 원. 해주고,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다시 내려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셨죠? 선생님? 왜 수식에 문제가 있지? 보여드려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이상하다. 자, 여기는 조건. 여기는 조건. 3반보다 크냐? 들어온 값이. 자, 크면, 3,000보다 크냐? 아. 이렇게 물어본 거죠. 이상이냐? 그랬죠? 무료? 그렇지 않으면 5만 원 이런 식으로 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5만 원? 잘 안 나오나요, 선생님? 아, 나왔어요. 네, 되셨죠? 네. 자, 다음. 문제에다가. 자, 다음 문제 풀어봅니다. 자, 3번. 냉장고 판매 수량 평균을 구하래요. 자, 근데 여기 디에버리지하고 라운드 함수를 해서 정수로 반올림, 이 반올림 함수죠. 라운드는 근데 정수를 하래요. 뭐 정수로 하라 그러면은 수점이야 없애라는 거네. 그러면 라운드에서는 0을 쓰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오실 거예요. 자, 디에버리지 함수를 쓰라 그러면 자, 문제를 잘 못 읽더라도 그대로 디에버리지를 먼저 씁니다. 자, 여기다 놓고 equal 디에버리지 D VRAG 더블 클릭 fx 들어가죠. 자 데이터베이스 나왔으니까 전체 영역을 정해야 되겠죠. 자 B의 4번지에서 자, 입력한 H의 11번지까지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테리아를 찾아봐야겠죠. 조건이 뭔지 조건이 냉장고 판매 수량 이거래요. 그죠? 냉장고 판매 수량의 평균을 구하래요.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 곳이 어딜까요? 분류네요. 분류 그러니까 2의 4번지에서 2의 5번지까지 여기가 크리테리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트는 평균을 구할 그 항목이 뭔지 찾으면 되죠. 평균을 구할게 지금 판매 수량 단위 그러니까 단위대 여기에 대한 평균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판매 수량 단위대 G의 4번지가 되겠죠. 얘를 찍어주면 되겠네요. 이거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라. 이런 거죠.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자, 얘가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 앞에다가 뭘 쓰라 그랬느냐면 라운드 함수로 반올림을 하래요. 라운드를 해볼게요. 자, ROUND 더블 클릭 라운드에다 놓고 fx 들어가 보면 자, 이거에 대해서 넘버 디지트는 정수값을 하라 그랬으니까 수수점이야. 원래
1735.25인데 여기 반올림 함수를 써가지고 라운드 함수를 써서 정수 부분만 표시하래요. 소수점 이하를 버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0. 소수점 이하 셋째 사이클까지 해라. 그러면 3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자, 일단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할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나오냐면, 자, 1을 구한 것을 라운드 함수에서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1000단위까지 표시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을 거예요. 네. 1000단위까지 해라. 그러면 지금 이 정수 부분에서 1000단위면은 그렇죠. 3인데 마이너스 3을 해줘야 된다 그랬어요. 그쵸? 자, 여기서 여기 1000 하면 동그라미가 3개잖아요. 그러면 제가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줘야지만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3개가 동그라미로 표시되면서 반올림 함수이기 때문에 반올림에서 여기 2000이 나온 거예요. 자, 만약에 10의 자리까지 표시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그라미가 하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야지 얘가 10의 자리만 0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요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시험이 가끔 나와요. 근데 자, 여기서는 정수 부분만 표시하라 그랬으니까 0. 소수점 이하는 자, 소수점 이하로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표시하세요. 그러면 넘버 디지트가 2가 되는 거고 셋째 자리까지 하세요. 그러면 3. 그 다음에 정수 부분까지 하세요. 정수만 표현하세요. 0. 그러면 1000단위까지 표시하세요. 그럼 마이너스 3. 100단위까지 하세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1의 자리까지 그러니까 10의 단위 자리로 표시하세요. 뭐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확인. 자, 얘도 풀렸고 다음에 4번을 풀어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글로리 드럼 세탁기 판매 순위를 하래요. 이렇게. 자, 그러면 글로리 드럼 세탁기의 판매 순위를 랭크 함수를 쓰래요. 랭크 함수를 해서 내림 차수들을 구하고 그냥 위자를 붙이라고 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얘 한번 해볼까요? 자, equal 랭크 EQ R A N K EQ 더블 클릭 FX 합니다. 자, 그랬는데 글로리 드럼 세탁기의 판매 수량이래요. 그러면 글로리 드럼 세탁기가 여기 있네요. 그쵸? 이거에 대해서 판매 수량이라 그랬죠? 판매 수량이면 얘네요. 얘를 구하라는 거죠. 얘가 몇 등인지. 그러면 얘를 집어주고 얘가 어느 영역에서 몇 등이에요? 이 판매 수량 영역에서. REF가 요거 판매 수량 이 영역이죠. 이 영역에서 이 글로리 드럼 세탁기 얘가 G의 6번지가 몇 등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선생님 뭐 여기 F4를 눌러줘도 되고 눌러주지 않아도 되죠. 왜냐면 얘 하나만 구할 거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F4를 눌러주자고요. 이렇게. 얘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돼요. 절대 영역으로. 그죠? 왜냐면 다른 뭐 체육인들을 쓸 게 아니니까. 근데 안 써줘도 괜찮습니다. 자, 내림 차순이라 그러니까 오더는 생략하면 되죠. 큰 수가 1등이 되는 거니까. 1일이네요. 1위. 거기에다가 위자까지 표시하래요. 위자. 그러면 뭐 구하고 엔드연산자하고 딴표하고 위를 해도 되고 여기서 바로 써도 되겠네요. 그쵸? 엔드연산자하고 여기에서 위 이렇게 써도 상관없겠죠. 그죠? 이렇게 쓰면 자, 잠깐만요. 확인. 수식이 여기서는 안 되네요. 그죠? 잠깐만요. 선생님. 랭크에서 여기서 잠깐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제가 착각하고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가 REF 영역이니까 안 되겠네요. 영역 정하고 이어서 한다. 영역이라서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냥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그냥 확인하고 빨리 끝낼까 했더니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자, 엔드 연산자하고 위 하면 되죠? 자, 위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역이니까 안 될 것 같아요. 범위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여기까지 다 되셨죠? 다음에는 라지 함수를 써서 최다 상품명 단위권을 하래요. 자, 그러면 최다 상품명 단위
건 여기 라지 썼습니다. 가장 큰 수를 구하거나 하는 거는 맥스. 만약에 몇 번째 큰 수를 구하는 거는 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equal 라지, larg, 더블 클릭. 자, fx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최다 상품평 단위. 그러니까 상품평 단위 꺼내서 최다라 그랬으니까 가장 큰 수를 구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영역은 여기죠. 여기. 여기서 상품권 단위권이라 그랬으니까요. 자, 여기서 가장 큰 수, 예, 최다. 최다니까 제일 많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몇 번째 큰 수를 구하겠느냐. 라지는 그런 함수죠. 자, 미는 뭐 가장 작은 수를 구하고 스몰은 몇 번째 작은 수를 구하느냐. 같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죠. 맥스, 민, 그 영역에서 가장 큰 수와 작은 수를 구하고 라지, 스몰은 그 영역에서 몇 번째 큰 수, 몇 번째 작은 수를 구하는 함수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밑에 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vlookup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분류를 나타내래요. 항상 똑같죠? 자, 그러면 equal에다 놓고 자, equal, 자, vlookup 더블 클릭. 자, 그리고 fx 들어옵니다. 자, 어떤 거요? 목록, 찾을 값이 얘죠. 자, h의 14번이에요. 14번, 목록되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테이블 어레이는 이 목록의 항목부터, 상품 코드부터예요. 자, 그러니까 자, 테이블 어레이는 클릭을 하고 상품 코드, 여기서부터네요. 그죠? 자, 상품 코드 할 때 항목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자, B5번지부터 내가 입력한 데이터, 자, H의 12번지까지 하고, 자, 나타내야 될 게 뭐였어요, 선생님? 분류였죠, 분류. 그럼 여기서부터 세워야 되겠죠. 영역 지정한 것부터. 자, 1열, 2열, 3열, 4열에 있네요, 분류가. 4열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정확한 것을 나타내죠. 0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면 이렇게 세탁기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자, vlookup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해보셔서 이제 완전히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에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여 그랬어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가 아니라 조건부 서식의 수식을 이용하라 그랬어요. 수식을 이용하여 그러면 무조건 일단 영역을 다 선택하자 그랬어요. 그죠? 자, B 5번지부터 맨 끝에 j 12번지까지. 자, 수식을 이용하여 그러면 행 전체에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보통 이제 전체 영역을 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자, 수식을 이용하여 했으니까 우리는 홈에서 조건부 서식에서 새 규칙으로 들어갔죠? 새 규칙에서 그 다음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하여 셀 결정 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수식이니까 앞에 반드시 equal이 들어갔어요. 그쵸? equal이 들어가고 자, 그럼 뭘 조건부를 하라 그랬는지 문제를 봐야 되죠. 상품평 단위권이래요. 상품평 단위권 여기서 상품평 단위권 얘죠. H의 5번지예요. H 5번지를 일단 찍어줘야 돼요. 첫 번째 데이터를. 그리고 얘가 지금 조건에 맞는 것처럼 1000 이상인지 아닌지를 하나씩 엑셀이 얘를 이렇게 검사를 해야 되겠죠. 조건을 갖다가 하나씩. 그러려면 열은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행은 변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H는 반드시 달러가 붙어야 되죠. 그래서 저는 F4키를 눌러서 H에만 달러가 붙고 이 행번호에는 변해가야 되니까 얘는 달러가 붙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항상 똑같아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할 때는 수식을 이용해서 행에다가 어떤 걸 정할 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은 고정이 되고 그 다음에 행은 변해가게끔 하고 자 일단 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000 이상인 그랬으니까 1000보다 커야 되니까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같다도 들어가죠. 이자가 들어갔으니까 1000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1000 이상인 셀에다가 행에다가 어떻게 하래요? 다음 소식을 정하는데 파랑 굵게를 하래요. 굵골은 파랑. 그럼 서식을 들어가고 자, 글꼴의 색을 파랑으로 합니다.
파랑. 자, 파랑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굵게를 하라 그랬으니까 굵게 눌러줘야겠네요. 여기 글꼴 스타일에 속성들이 있죠. 여기서 굵게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1000 이상인 건에 대해서 1000 이상인 건에 대해서 상품평에 대해서 나오겠죠. 그죠? 여기 상품 판매 수량이 1000 이상인 거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맞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얘는 됐고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얘 닫고 1-2번 1-2번 그리고 1-4번 이게 뭐죠? 자, 꺼내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거고 1-2가 꺼내놨을 텐데요. 잠깐만요, 선생님. 자,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번 필터 및 서식 문제가 나왔네요. 고급 필터가 나왔네요. 그쵸? 자, 2작업, 3작업, 4작업 다 지우겠습니다. 자, 여기서 놓고 저는 Shift 키 누르고 끝에까지 눌러서 마우스 우클릭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삭제를 하고 삭제가 안 되나요? 자, 얘를 하고 마우스 우클릭 삭제 그 다음에 시트를 2개를 더해서 제2작업, 제3작업 하겠습니다. 자, 제2작업. 제3작업.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1작업에서 이제 2작업, 3작업 여기 같이 나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줄이고 좀 줄여 놓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줄이시면 안 되죠, 원래. 시험장에서는요. 이거 작업 다 하시는 거 아시죠? 자, 1작업부터 3작업까지 Shift 누르고 다 선택해서 여기 A열은 1로 A열의 너비를 1로 하시는 거 아시죠?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B의 4에서 H의 12 영역을 복사해서 B2에다 하래요. 똑같죠? 자, 그럼 B의 4번째에서부터 H의 여기 12번째까지 컨트롤 C. 자, 제2작업에 B2에다 복사를 하겠으니까 컨트롤 V.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열로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이렇게 놓고 자, 고급 필터죠. 자, 조건을 해야 되죠. 조건. 자, 고급 필터다 그러면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품 코드 클릭. 자, 항목 먼저 추출합니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판매 수량. 그죠? 판매 수량이죠? 판매 수량. 얘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해서 얘는 어디에다가요? 조건 범위 B의 14에다 하래요. 그러니까 B의 14번에다 놓고 컨트롤 V. ESC키로 영역 해제. 자, 조건을 해야 되겠네요. 자, 상품 코드를 뭐래요? R로 시작하면서 그러면 R을 써주고 R로 시작하는 모든 것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첫 글자는 반드시 R이 나와야 되고 뒤에는 아무거나 나와도 된다. 이런 의미죠. 자, R로 시작하면서 그랬더니 R로 시작하는 그죠? 그러면서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예죠? 그러니까 옆에다 써야 되겠죠. 만약에 R로 시작하거나 또는 이렇게 나온다면 다음 줄에 해야 되지만 여기가 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엔드 조건이에요. 그래서 옆에다 쓰는 거죠. 판매 수량 단위 대가 1000 이상인 그랬으니까 크거나 같다 1000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100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판매 수량 단위 대가 1000 이상인.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조건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고급 필터를 실행을 합니다. 자, 먼저 셀 포인트는 여기 원본 데이터 아무데나 놓고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으로 들어갑니다. 고급으로 들어가서 자, 얘가 영역을 잘 선택하나 보고 뒤에다 놨을 때 영역을 잘 선택했어요. 조건 범위. 그런데 우리 다른 장소에다 하라 그랬으니까 다른 장소 눌러줘야 되겠죠, 요거. 그죠? 다른 장소를 눌러주고 뒤에 눌러서 영역을 잘 선택하나 보고 조건 범위 클릭하고 조건 범위는 B의 14번지에서 C의 15번지까지 정해주고 복사 위치는 어디다 하라 그러느냐면
18번지에다 하래요. B의 18번지. 그러니까 B의 18번지를 찍어주고 그리고 확인을 해주면 여기 나타나겠네요. 자, R로 시작되면서 R로 다 상품 코드가 R로 시작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판매 수량 단위대에 보면 1000 이상인 것들만 이렇게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됐죠? 그리고 뭐를 어떻게 하래요? 채우기 없음으로 하고 표 스타일 7로 하래요. 그러면 얘를 블록을 정하고 블록을 정해서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 블록 정하고 홈에서 깡통, 글꼴에 깡통에서 채우기 없음 하고 그 다음에 얘는 스타일을 뭘로 하라 그랬냐면 표 스타일 보통 7로 하라 그랬으니까 스타일의 표 서식에서 보통이라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7번째죠. 7번째 거 표 스타일 보통 7 나오면 확인 눌러주면 여기에 들어가겠네요. 자, 이렇게 풀라는 얘기죠. 자, 되셨죠? 자, 혹시 제가 하면서 뭐 다른 점이 있다든가 그러면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아직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3번 문제, 피벗 테이블 문제. 자, 피벗 테이블 문제가 제가 처음에 그때 헷갈리신다부터 우리 선생님들께서 헷갈리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정확하게 다시 한번 개념을 잡아봅니다. 자, 제1작업. 그래서 제가 정신을 발싹 차리고 해야 되는데 그때 여기 잡는 거에서 헷갈리면서 우리 선생님들을 괜히 헷갈리게 해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자, 피벗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제1작업에서 자, 우리 영역은 B의 4에서 H의 12 영역을 복사해요.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제3작업 B2에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 잠깐만요. 그 영역에 대해서 피벗 테이블을 하라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영역을 그대로 정합니다. 자, 이렇게 H 12번째까지 영역을 정하고 자, 피벗 테이블은 이걸 복사해서 하는 게 아니었죠. 근데 문제가 여기 이상하게 나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삽입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죠. 말하자면. 그죠? 그러면 그죠? 자, 삽입해서 피벗 테이블 들어갑니다. 자, 피벗 테이블 들어가고 자, 피벗 테이블을 들어가서 자, 표가 나오면 이렇게 활성화가 됐어요. 자, 전체 범위, 우리 영역 정한 범위죠. 자, 그 다음에 기존식 워크시트에 하는 거죠. 근데 어디다 해요, 선생님? 자, 위치에다가 일단 클릭을 하고 자, 제 3작업이죠, 3작업. 그리고 우리가 출력 형태를 여기 꼭 봐줘야 되겠죠. 얘가 여기 열에 나오는 이 항목이 몇 번째부터 시작이 되는지 B2예요, 그죠? 근데 왜냐면 여기에 뭐가 분류라든가 뭐가 있다면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열에 대한 기준에 찍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B의 2번지니까 자, 위치는 여기 선택하고 제3작업에 B2를 클릭을 해주면 되겠죠. B2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열이 뭐고 행이 뭐가 위치했나 얘를 보면서 하시면 돼요. 여기 그죠? 안마의자, 세탁기, 냉장고가 나왔어요. 그게 분류라고 여기 항목이 친절하게 있네요. 그러면 분류 만약에 여기 그게 없어요. 그러면은 제1작업에서 이 데이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고 오셔야 되겠죠? 그죠? 근데 분류에 있다 그러니까 자, 분류 얘를 끌어서 열에다 갖다 놓고 자, 이제 왼쪽을 봐야 되겠죠. 왼쪽. 그죠? 자, 분류를 놓고 옆에는 뭐가 있어요? 방송일이 있네요. 그죠? 방송일. 그러니까 방송일 얘는 행에다 끌어다 놓고 행에다 끌어다 놨어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여기를 보면 되겠죠. 상품명의 개수,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의 평균. 얘를 상품명의 개수부터 앞에 있는 것부터 상품명의 개수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네요. 개수 제대로 나왔죠?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다음에 또 이번에 또 뭐가 있어요? 판매 수량의 평균, 판매 수량 단위대에 얘를 평균을 갖다 놔야 되니까 갖다 놨더니 합계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여기 클릭해서 자, 값 필드 설정. 혹시 잘못 놨다면 필드 제거를 하면 없어집니다. 자, 값 필드 설정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값 필드 설정으로 가서 자, 얘를
뭐라고 했냐면 평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평균을 누르고 그 다음에 위에를 보니까 얘는 판매 수량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판매 수량 단위 대까지 해야 되니까 여기 써줘야 되겠죠. 단위 대 하고 대까지 써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어요. 그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열 레이블부터 여기 열 레이블을 분류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분류로 고쳐주고 분류. 옆에는 방송일이라고 했어요. 여기다 방송일 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냉장고부터 나왔는데 얘는 안마의자부터 나왔네요. 그러면은 안마의자 세탁기 얘 역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우스 여기서 분류 여기에서 눌러도 되죠. 여기 드롭다운 버튼 여기서 내림차순을 하게 되면 안마의자부터 나오겠네요. 여기서 하셔도 되고 또는 데이터에서 여기서 선택하셔도 되죠. 기억연술, 키우순 이렇게. 자, 올림차순, 내림차순 순서대로 이렇게 해서 만나 보시면 되겠죠. 맞았어요. 자, 다음에는 뭐라 그러냐면 방송일을 그룹화하래요. 여기 방송일이죠. 그러면 여기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하고 자, 여기서 클릭하고 마우스 우클릭 그룹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월만 나왔죠. 월. 그러면 다 해제하고 월만 해주고 그 다음에 1월, 2월, 3월, 4월 나왔어요. 1월, 2월, 1월부터 4월까지 여기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월만 선택을 합니다. 월만. 그리고 확인해주면 얘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룹화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레이블에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및 적용을 하고 빈 셀은 별표를 하래요. 그때는 이 안에다가 자, 아무데나 내용 안에다가 놓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갔죠. 피벗 테이블 옵션. 그리고 레이블이 있는 셀 병합 및 가운데 맞춤 얘 체크해주고 다음에 빈 셀은 별을 몇 개라고요? 2개. 자, 여기다가 시프트 누르고 별 2개. 그리고 유형 및 필터에서 그러니까 총합계 표시를 제거를 하라 그랬어요. 그죠? 얘는 나타나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합계 해주면 얘가 이렇게 나타나겠네요. 근데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제 정렬을 봐야 되겠죠, 선생님. 정렬을 보니까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정렬을 보니까 이 별이 다 가운데 정렬이네요. 그죠?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끝까지 저는 가운데 정렬을 해볼까요? 자, 가운데 정렬. 자, 홈에서 가운데 정렬을 눌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숫자들은 뭐가 돼 있어요? 선생님, 숫자들은 보니까 천 단위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회계서식만 눌러주면 되겠네요. 여기 표시 형식에서 회계서식 눌러주면 천 단위가 들어가면서 자동으로 회계서식은 무조건 가운데 정렬이 돼 있어도 오른쪽 끝으로 조금 띄우면서 오른쪽 정렬 같이 나타나는 게 회계서식이죠. 그러니까 회계서식을 해주면 나머지 부분들도 다 별이랑 같이 있는 숫자들도 다 숫자는 이렇게 회계서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얘 동일하죠. 이렇게 풀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틀린 데 있나요? 자, 없죠. 자, 피벗 테이블 정리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얘는 닫고 그 다음 차트 문제 제1 작업으로 갑니다. 제1 작업. 이 작업에서 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작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항상 데이터를 추출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력 형태에서 먼저 데이터가 X축이나 또는 Y축이 만약에 X축 여기에 일단 뿌리 되는 부분이 뭔가 봐야 되겠죠. 자, 막대 그래프에서 뿌리 되는 거. 글로리, 드럼 세탁기, 리버 사도 이런 거가 들어간 거네요. 자, 그러면 상품명이네요. 상품명을 드래그하고 다음에 밑에는 법내가 판매 수량, 판매 가격 두 개가 돼 있네요. 그러면 컨트롤 키 누르고 판매 수량, 판매 가격 이 부분을 블록을 정했습니다.
판매 수량, 판매 가격 다 됐죠? 자, 이 영역을 가지고 했어요. 그러면 삽입에서 차트를 막대 그래프를 하라 그랬으니까 차트에 막대 그래프를 선택을 하고 2차원 세로 막대형의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를 추출해야 되니까 데이터에 데이터 선택으로 들어가서 행렬을 전환을 하고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있는지 없는지 순서대로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첫 번째 데이터부터 추출을 합니다. 자, 마운틴 있어요. 그 다음에 글로리 드럼 세탁기 있고, 리버 4도어 냉장고 있고, 스카이 골드, 스카이 없네요. 제거. 스카이 골드 안마의자 제거. 그 다음에 모닝 드럼 있고, 월드 오드워도 있고, 그 다음에 AI 월드 랜드 실서 안마의자 이거 없죠? 이거 랜드 실서 안마의자 제거. 그 다음에 AI 도어 냉장고 됐네요. 자, 그러면은 얘가 몇 개인가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막대 그래프가 6개고 둘, 넷, 여섯 맞네요. 자, 그러면 행렬 전환을 하고 다시 한번 밑에 판매 수량 단위대가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자, 판매 수량 단위대를 편집을 눌러서 동일하게 한번 더 써줍니다. 자, 판매 수량 가로 열고 단위대 가로 닫고 확인합니다. 확인. 자, 그리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다 이제 작업은 2번까지 추출이 됐고 3번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하래요. 자, 그러면 차트 도구 디자인에 그리고 차트 이동 위치 여기 들어가서 얘를 눌러서 새 시트에 제4작업 없이 그 다음에 확인하고 자, 제4작업이 나타나면 끌어서 반드시 3작업 뒤에다가 끌어다 놓습니다. 이것도 감점이 들어가니까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옮겨주셔야 돼요. 다음에 레이아웃 3 스타일 1 적용하래요. 그러면 레이아웃 자,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서 레이아웃 3 선택을 하고 3번 하고 스타일 1 여기 차트 스타일에서 첫 번째 거 1 선택을 합니다. 자, 됐고 다음에는 서식 영역을 똑같죠. 거의 항상 똑같아요. 그쵸? 굴림의 11포인트 파랑 박엽지로 하래요. 그러면 홈에서 굴림 엔터 11포인트 엔터 그 다음에 파랑 박엽지 서식에서 여기서 깡통 들어가서 질감의 파랑 박엽지 파란색이겠죠? 파랑 박엽지 얘죠. 그 다음에 안쪽 그림 영역은 항상 흰색이었죠. 그러니까 차트 도구 서식에서 깡통에서 여기 흰색 선택하면 얘가 흰색이 됐어요. 여기까지 됐어요. 제목 서식 들어갑니다. 제목 서식도 동일해요. 제목, 차트 제목을 클릭하고 얘는 굴림의 굵게 20포인트 홈에서 굴림의 20포인트 해주고 엔터 굵게 누르라 그러니까 속성을 한번 굵은 거 한번 눌러주고 그리고 얘도 배경이 흰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차트 도구 서식에서 깡통 한번 눌러주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저는 선생님이 이거 그냥 외곽선이 그냥 얘잖아요. 도형 윤곽선 얘 한 번만 그냥 눌러주겠어요. 그냥 그러면 여기 들어가죠. 자, 색상은 그다지 상관이 없으니까 검정색을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글자를 씁니다. 냉장고 및 세탁기 판매형 현황 냉장고 및 세탁기에 변화 주고 됐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음에는 판매 가격 계열에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을 하고 보조축으로 이제 바꾸래요. 그러면 얘가 전체가 선택이 되어 있다면 차트 도구 디자인에서 차트 종류 그룹에 차트 종류 변경 여기로 갔죠? 자, 변경으로 가서 자, 콤보를 선택을 하고 자, 판매 가격에 대해서 여기서 보니까 판매 가격이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그러니까 종류를 차트 종류를 자,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보조축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판매 수량은 원래대로 자, 얘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해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확인을 하면 얘가 이렇게 돌아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다음에는 뭐라 그랬느냐면 계열을 네모로 하래요. 여기 계열. 자, 얘를 보니까 이 계열이 다 네모로 10포인트를 하래요. 그러면 자, 표식에 있는 꺾은선 그래프 아무데나 표식을 한번 찍어줘서 전체가 선택이 되면 자,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들어가서 깡통 표시 옵션 기본 제곱 사각형을 하라 그랬죠. 사각형 크기는 10포인트 하면 되겠네요. 자, 10포인트 해줬어요. 자, 그리고 빈 곳에 클릭하면 되겠죠. 자, 얘 닫아도 되고요. 닫았어요. 자, 다음에 이 위에 있는 레이블을 표시하래요. 근데 여기 두 번째 막대 그래프죠. 그러니까 드럼 세탁기 글로리 드럼 세탁기 얘 눌러서 한 번 더 눌러야 되겠죠. 자, 얘만 선택이 돼야 돼요. 다른 건 선택이 되면 안 되죠. 여기만 나타났으니까 얘만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합니다. 눌렀을 때 값이 제대로 나타났네요. 그럼 건드릴 거 없죠. 그대로 만약에 위치가 틀린다든가 그러면 마우스 클릭해서 한 번 더 들어가서 위아래 뭐 가운데 이런 거 설정해 주시면 되죠. 이렇게 선택하고 자 다음에는 파선을 하래요. 여기 눈금선 선택 오른쪽 버튼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윤곽선을 파선을 윤곽선 자, 여기서 제가 마우스 클릭 누르는데 잘 안 나올 때는 그냥 여기 차트 도구 서식에서 여기서 하셔도 동일합니다. 잘 안 나오면. 그래서 저는 얘를 갖다가 일단 눌러서 검정색을 선택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서 대시해서 파선을 선택하면 되겠죠. 파선을 선택을 했어요. 자, 그리고 빈 곳에서 클릭해서 완성을 하고요. 그쵸? 자, 됐어요. 다음에는 출력 형태랑 동일하게 하래요. 출력 형태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왼쪽 X축부터 기본 주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0, 1800, 0, 5000. 자, 0, 5000 동일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단위도 500, 1000, 500, 1000 동일해요. 얘는 고칠 게 없네요. 그 다음에 오른쪽 볼까요? 오른쪽 보니까 0, 5000 맞고 그런데 단위가 얘는 1000씩 변해갔네요. 그쵸? 그럼 얘를 바꿔야겠네요. 자, 저는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서 축서식이 여기 축 옵션이 제대로 나오면 그대로 써주면 되고 안 될 때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서식 다시 한번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때 단위가 여기 1000이었죠. 1000을 해주게 되면 자, 빈 곳을 한번 클릭을 해주게 되면 얘가 1000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여기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얘가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레이블이나 눈금선 한번 볼까요, 선생님? 눈금선을 얘를 보니까요. 예, 얘를 보니까 요 사이에 이게 교차가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죠? 눈금선이 예, 똑같이 해줘야 돼요. 얘처럼 하려면 모두 잘 봐야 돼요. 그죠? 그럼 들어왔을 때 눈금선이 여기 눈금이라고 있죠. 눈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눈금에서 주눈금선을 어떤 걸로 해요? 교차를 하게 되면 얘가 교차가 생기겠죠. 그리고 X를 닫습니다. 이 사이에 보니까 교차로 된 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교차로 나왔죠. 여기 눈금선이. 이것도 다 점수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쪽에는 있나요? 이쪽에는 교차되질 않았죠? 없어요. 없으니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여기 선이 있네요. 이렇게. 여기, 그죠? 그러면 이쪽 거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 윤곽선에 검정색 한번 눌러주고 자, 이쪽도 여기는 선이 나왔죠, 선생님?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여긴 선이 있어요. 그죠? 있으니까 얘는 빼고 요 밑에 얘도 우클릭해서 자, 얘 윤곽선 검정색 한번 눌러주면 되겠죠? 검정색 이렇게. 그러면 자, 일단 다 됐나요? 다 됐고 다음에 도형 들어가겠습니다. 도형 삽입해서 일러스트레이션에서 도형 들어갑니다. 도형에서 얘는 모서리가 둥근 말풍선이네요. 설명선이 모서리가 둥근 거. 두 번째 거 선택하고 여기다가 그려주면 되겠죠. 적당하게 일단 그려서 옮길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그려주고 노란 점을 모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다음에 저는 얘를 이쪽에다가 갖다 놓고 글자를 쓰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 글자를 쓸 때 홈에서 굴림으로 가고 굴림. 그 다음에 서식에서 깡통에서 그냥 흰색만 여기 한번 눌러주면 흰색으로 되죠. 그 다음에 홈에서 여기서 맞춤을 가운데 정렬 모두 다 해주고 커서를 그리고 글자 쓰면 되겠네요. 최다 판매 수량 글자 썼는데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건 왜 안 나타나요, 선생님? 글자 색 때문에 흰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이 모서리의 경계선 지금 이 도형의 경계선을 클릭을 하고 홈의 글꼴 그룹에 여기서 검정색을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글자가 덜 나왔다. 그러면은 길이가 짧아서 그러니까 자, 폭을 늘려주면 최다 판매 수량 나올 때까지 늘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원하는 곳에다가 얘를 놓으면 되겠죠. 놓고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자, 그럼 다른 거 없죠? 자, 이렇게 풀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제가 이거 찍어 놓지는 않았는데요. 자, 선생님께서 혹시 모의고사 푸는데 모의고사가 혹시 문제 중에서 제가 8, 90 풀으시라고 말씀드렸죠. 선생님. 모의고사 8, 90 한번 볼게요. 8, 90에서 8번부터 한번 볼까요? 혹시 특별한 문제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특기 엑셀에서 모의고사 8번부터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모의고사 8번 모의고사 8회. 네. 문제는 제가 이거 찍진 않았는데요. 그냥 읽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모의고사 8회부터 한번 볼까요, 선생님? 자, 모의고사 8회 가져왔습니다. 자, 이게 문제에서 선생님께서 혹시 뭐 궁금한 문제가 푸시면서 있으셨나요? 제가 여기 보니까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선생님. 체험비 지급 이 부분인데요. 자, 제가 일단 여기 지워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면은 행사기간 1이 행사기간 이거죠. 행사기간 1이 15 이상이면서 이거네요. 이게 행사기간 1 이게 15 이상이면서 참석 인원 단위명이 이거죠. 이거의 단위명이 1000 이상이면 그랬어요. 그러면 체험비용의 10%, 그 외에는 체험비용의 5%를 구하세요. if하고 and 함수를 쓰래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문제가 지금 조건이 행사기간 1이 15 이상이면서 참석 인원 단위명이 10,000 이상이면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조건을 그렇게 써야 되는데 이면서 15 이상이면서 그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and 함수를 쓰라 그런 거예요. 만약에 행사기간 1이 15 이상이거나 또는 참석 인원이 10,000 이상이면 이렇게 하면은 오화 함수를 쓰라 그랬겠죠. 그죠? 근데 and 함수를 쓰라 그런 거는 조건에서 지금 이 부분에 조건 쓰는 단에 두 개의 조건을 써줄 때 and 함수를 쓰라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거 처음 나왔죠, 선생님? 자, 그러면 제가 얘를 일단 equal을 하고 if문을 들어가겠습니다. if하고 and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자, if 하고 더블 클릭을 하고 fx로 들어갑니다. 자, 조건을 쓸 때 제가 조건을 여기 없으니까 읽어드릴게요. 행사기간 1이 15 이상이면서 참석 인원 단위명이 10,000 이상이래요. 그 조건을 그렇게 하래요. 근데 조건이 한 개가 아니라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면서 이랬으니까 and 조건을 쓰라 그랬으니까 앞에다가 and를 쓰셔야 돼요. and. 두 조건을 쓰기 전에 and 해가지고 요 안에다 두 개의 조건을 쓰는데 가로를 넣고 쓰는데 요 콤마를 구분을 하고 첫 번째 조건이 있으면 이렇게 앞에다가 콤마 앞에다가 첫 번째 조건을 쓰고 그리고 또 다른 조건을 쓰고 또 조건이 또 있으면 그리고 하고
컴마로 구분하면서 이 조건을 계속 쓰면 요 안에, 인수 안에, 가로 안에 있는 값이 다 맞을 경우에만 얘가 참을 실행하는 거예요. 요 and는. 자, 그럼 제가 여기에 and라고 썼어요, 일단. 자, 이렇게 쓰고, 자, and를 쓰고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조건을 만들어 봅니다. 행사 기간 일이 15 이상이면 그랬어요. 그럼 행사 기간이 어디 있어요? 행사 기간이 얘가 15 이상이냐 물어보면 되겠네요. 그거나 같다. 그거나 같다. 15. 이렇게 하면 되죠. 15 이상이냐 행사 기간일이.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이어서 조건을 할 때는 컴마죠. 컴마를 놓고 그 안에다 또 물어보는 거예요. 참석 인원 단위명이 참석 인원 단위명. 자, 얘죠. 참석 인원 H의 5번째. 얘가 만 이상이냐 그랬어요. 그러면 만보다 크거나 같으냐네요. 이것도 그죠? 크거나 같다 만 4개. 그리고 가로를 닫아주면 되네요. 조건이 지금 2개니까 자, 2의 5가 15 이상이냐? 그리고 또 H의 5가 만 이상이냐? 이렇게 2개를 쓴 거예요. 만약에 또 조건이 있다면 컴마하고 또 써주시면 돼요. and라는 그 함수가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조건이 다 맞았을 경우에만 참으로 가고 요 조건이 1개라도 틀리면 만약에 조건이 5개가 있어요. 5개가 있는데 1개가 틀려요. 그러면 false로 가는 거예요. and는 그 중에 1개라도 틀리면 거짓이 되고 다 맞을 경우만 참 true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뭐를 하라 그랬느냐면 체험 비용의 10%를 하래요. 그럼 체험 비용이 얘네요. 얘 G의 5번지. 얘에 대해서 10%는 곱하기 10% 해주면 되죠. 자, 곱하기 10%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아니면 뭐 하래요? 자, 아니면은 그 외에는 체험 비용의 5%를 하래요. 그럼 체험 비용에 얘에 대해서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되네요. 5%. 자, 이렇게 직접 써주면 되죠. 자,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네. 만약에 조건이 5화가 나왔다면은 여기서 5화를 먼저 써주고 그 안에 조건을 나열해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 푸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확인해서 자, 얘를 풀면 얘가 계산을 해주겠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채우기 핸들로 내려주면 되겠죠. 자, 다음에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것. 실시기간, 행사연도, 시작연도 이게 있네요. 실시기간 여기 있어요. 그죠? 여기서 행사일의 연도 빼기 이건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연도에다가 시작연도를 빼라 그랬어요. 그리고 엔드 연산자를 연을 붙이래요. 자, 그러면 자, 먼저 행사일의 연도 여기죠. 여기 연도를 빼는 게 무슨 함수죠? 이어죠. 이어. 그러니까 얘를 이어에다 놓으면은 2019만 뺄 수 있겠죠. 그죠? 자, YEAR. 자, 놓고 어떤 거를 한다고요? 얘에 대해서 자, 엔터를 해주면 여기 연도만 빼잖아요. 얘가. 그죠? 이 함수니까. 자, 거기에다가 뭐를 하래요? 마이너스 빼기. 자, 시작 연도 얘를 빼라네요. 얘만 빼고. 자, 그러면 얘를 뺐어요. 이렇게 뺐으니까 이거 나왔네요. 거기에다가 뭐를 붙이래요? 얘는 엔드 연산자를 연자를 붙이래요. 그러면 엔드 연산자를 쓰고 다운표하고 연을 쓰면 되겠네요. 연 이렇게 나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내려주면 되겠죠.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 다음 3번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3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얘 지울게요. 자, 얘는 전남 지역의 참석 인원 명이에요. 내림하여 정수를 표시를 하래요. 자, 그런데 얘 D-에버리지 함수를 하래요. 자, 요 문제 그대로입니다. 한번 D-에버리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equal D-에버리지. D-A-V-R-A-G 더블 클릭. 자, fx. 자, 데이터베이스 나왔으니까 전체 영역 합니다. 전체 영역. B의 5번, B의 4번지에서부터 전체 영역. 자, H의 13번째까지. 자, 크리테리아가 뭐예요? 전남 지역이래요. 전남, 여기 있네요. 개체지역. 그죠? 여기 개체지역 전남. 여기죠? 그리고 참석인원 단위명에 대한 평균을 구하래요. 참석인원 필드는 참석인원 단위명. 얘가 되겠죠. 자, 확인을 했어요.
얘가 값이 나왔는데 이걸 뭘로 하라 그랬냐면 라운드 다운 함수. 이건 내림 함수죠. 반올림에서 이거 내려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해서 뭐라 그랬느냐면 옆에 얘가 1, 2, 3, 4만 표시하래요. 1, 2, 3, 4.5일 경우에 정수 부분만 표시하라는 거죠. 그럼 똑같아요. 쓰는 거. 라운드 함수를 쓰면 돼요. R-O-U-N-D 라운드 다운 해주고 자 라운드 다운에다 놓고 FX 눌러서 자 1, 2, 3, 4 정수 부분만 나오라 그랬으니까 여기 0 해주면 되겠죠. 0 해주면 여기 정수 부분만 값이 나오는 거죠. 네. 라운드나 라운드 다운이나 라운드 업이나 뭐 이런 거 다 얘네들이 알아서 올려주고 내려주는 거니까 우리는 소수점 이하 몇 자리까지만 표시하느냐 정수가만 표시하느냐 아니면 100의 자리까지 표시하느냐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느냐 그 쓰는 방식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하고 똑같이 했는데 7344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네 여기 이렇게 나왔죠. 7344 맞죠? 아니 참 7345가 나왔네. 라운드 다운 해주셨죠. 라운드 다운 그쵸? 다운을 안 하고 그냥 라운드를 했어요. 라운드 다운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예. 네,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을 해준 거고 라운드 다운 함수는 무조건 반올림이 돼도 내려주는 함수. 예. 예. 자, 나머지는 카운트 if 문제고 vlookup 미묘고 이건 다 됐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도 뭐 괜찮은 것 같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8번 했고 9번에서 좀 특별한 게 있나 볼게요. 랭크 EQ 함수, sum if, count if 함수 이것도 다 해봤던 거고 dsum, large, vlookup 이것도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혹시 선생님께서 풀면서 이상이 있었다, 나 잘 모르겠다 하는 거는 표시를 하고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있었나요, 선생님? 9회 10회 있어요? 9회 10회에서 9회 별로 없어요. 쉬운 함수만 있어요. 보니까 특별한 거 10회 한번 보겠습니다. 링크 EQ 함수, if left, sum if, 라운드, 디에버리지, 맥스 다 풀 수 있으시는 거네요. 제가 보기는. 자, 우리 선생님들께서 항상 문제 풀면서 이제 조금이라도 자,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여기 네, 선생님. 네. 그래프에서 네.